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강연 주제는 AWS for Health, 생성형 AI를 활용한 의료 목표 달성입니다. 조민성 총괄님은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AWS에서 헬스케어를 총괄하고 있는 조민성입니다. 오늘 예종출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 제 이제 발표할 프레젠테이션하고 좀 많이 연결이 돼서 제가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말씀드리기 전에 AWS가 어떤 회사냐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이제 아마존에서 책을 팔기 위해서 실제로 서버를 구축하고 그 서버를 구축해서 다른 고객들한테도 그 서버를 임대하면서 장사를 한번 해보자라고 시작된 게 이제 AWS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고객 중심의 회사라고 이제 저희가 계속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한 250가지가 넘는 서비스들이 매년 고객들이 이제 요청하시는 그런 이제 그 요청사항들을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새로운 제품으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상에서 아까 이제 말씀 주시는 여러 가지에 대한 기술들을 저희가 이제 개발해서 고객들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헬스케어 분야에서 AWS가 어떤 일을 하느냐라고 보시면은 클리니컬 시스템이나 AI, ML, 그다음에 메디컬 리서치를 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그 병원에 운영하는 데 관련된 그런 솔루션들을 이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런 병원 쪽이나 보안 관련된 부분들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 될 수 있는데요. 그건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안이라고 하면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도 이제 똑같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이제 컴플라이언스나 이제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WS는 이제 히파나 하이트러스트와 같이 135개가 넘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인증들을 보유하고 있고, 고객들이 국내에서 개발한 솔루션을 해외에서 이제 판매를 하거나 제공을 할 때 컴플라이언스의 그런 리스크가 없도록 저희가 이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머신러닝 얘기를 하게 되면 헬스케어에서 이제 많은 이제 고객들도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시지만, 저희가 2021년도에 맥킨지에서 조사한 자료에 보면 이미 이제 그 당시에도 56%의 고객이 이제 AI 도입을 이제 고려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현재로서도 거의 저희가 10만 명이 넘는 고객들이 AI 서비스를 이제 AWS 상에서 구현을 해서 좀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병원이나 이제 이런 쪽 여러 인더스트리를 봤을 때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어디에 그러면 사용을 하느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떤 문서를 문서를 이제 서머라이즈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챗봇을 만든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검색을 좀 빠르게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이제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이제 의료 쪽에 도입해서 이제 고민을 한다라고 그러면 많은 이제 이런 서비스들이 제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상적인 워크플로우를 개선한다라고 하면 환자 의사 간에 그냥 단순하게 대화하는 내용들을 자동으로 받아 적고 그를 요약해서 그다음에 ICD-10이나 RxNom과 같은 그런 이제 온톨로지하고도 연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자동화할 수 있는 게 이제 가장 큰 부분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보통 보면 연구나 이런 쪽에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이 어떤 제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바이오마커를 찾는 부분이나 어떤 특정 환자의 유전체 변이에 대해서 어떤 질환과 가장 관계성이 높은지 그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모델들도 개발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제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을 많이 사용하는 고객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아마존에서는 베드락이라는 이제 완전 관리형 파운데이션 모델 툴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나 라마나 이런 여러 가지 모델들이 되게 많은데요. 내가 이런 모델들을 선택적으로 써보고 돌려볼 수 있는 완전 관리형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들어진 솔루션들을 또 이거를 진짜 상품화 한다라든가 이제 이런 디플로이 할 수 있는 것까지도 저희가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를 보면 파운데이션 모델을 이제 베드락이라는 플랫폼에서 선택을 하셔서요.
그다음에 프리트레이닝을 거기서 이제 돌려보시고 나서 요거는 이제 디플로이 그러니까 레그도 이제 돌려보시면서 이제 진행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만들어진 파운데이션 모델을 실질적으로 디플로이 할 수 있도록 이제 완전 관리형으로 만들어진 솔루션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내가 뭔가를 구축하고 그러는데 들어가는 시간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보면 내가 만들려고 하는 그런 파운데이션 모델 데이터가 외부로 공개되지 않느냐라는 이제 그런 좀 고민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고객의 데이터는 그 고객의 한정된 VPC 안에서만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걱정들은 이제 좀 많이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그 아마존 베드락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들은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한 6가지가 있는데요. 요 숫자는 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해당되는 버전들도 계속 업투데이트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뭐 타이탄 같은 모델은 아마존에서 이제 알렉사라는 모델이 이제 미국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러닝되고 있는 그런 이제 대화형에 대한 부분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뭐 메타의 그 라마2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예종철 교수님 말씀하셨던 스테빌리티 디퓨전이라는 이제 이미지 쪽에 대한 파운데이션 모델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항상 이제 보통 이런 그 파운데이션 모델이나 학습에 대한 부분 얘기할 때는 굉장히 이제 컨선된 부분이 내 데이터가 다른 데서 또 학습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디 누군가한테 노출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프라이빗 링크를 제공을 하고 있고, 고객이 가둬놓은 그 VPC 안에서만 이제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의료 쪽에서의 그 생성형 AI를 어디에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느냐. 이제 대부분 보면은 이제 클리니컬 노트라든가 랩 리포트, 그 다음에 이제 메디컬 이미징에 대한 리포트,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새로 막 처음부터 만드시지 않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이런 3가지 형태의 어떤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텍스트랙트 같은 경우에는 그 자연어의 대화를 하는데 거기에서의 질병이라든가 상태라든가 어떤 이제 데모그래픽 정보 같은 것을 추출해낼 수 있는 이제 그 서비스고요. 그다음 컴프레hen드 메디컬은 그 안에서의 질병과 그다음에 어떤 질환에 대한 것들을 그 ICD-10이나 RxNom과 같이 뭐 아까 말씀하셨던 스노메드 시티와 같은 그런 부분들도 같이 매칭해서 바로 그 매핑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헬스레이크는 이제 환자들이 이제 진료를 받고 여러 검사들도 하고 영상도 찍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전주기적으로 빠르게 검색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데이터 레이크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텍스트랙트를 이제 그 AI로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라고 이제 보면은 예를 들어 이제 의사가 환자에 대한 상태를 물어보고 그 상태를 가지고 있는 그 학습된 그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들을 한 사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어떤 그 과거의 병력 데이터라든가 그 환자가 검사한 결과를 가지고 질문을 했을 때 거기를 베이스로 해서 학습된 AI가 이렇게 답변을 주는 그런 모델들을 이제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그 지노믹 잉글랜드라고서 그 영국인의 그 유전체 데이터를 모아서 이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 안에는 이런 유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특정 변이나 그리고 이제 어떤 특정 암에 대한 바이오마커들을 찾는데 파운데이션 모델을 사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희 이제 그 사례를 좀 보여드리겠는데 예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호포라는 회사가 이제 AWS로 훈련된 그런 의료 영상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이번 힘스 때 그 미국 학회에서 출시됐던 그런 제품들에 대한 데모인데요. 이 모델은 엑스레이하고 만모 영상에 대해서 영어로만 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랭귀지가 이제는 크게 걸림돌이 되지는 않거든요. 말뭉치와 우리가 알고 있는 벡터 값으로 답을 주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에 대한 질문을 한국어로 좀 해봤습니다. 일단 그 환자의 상태를 좀 설명해 달라는 이제 질문을 했거든요. 환자의 최근 방사선학적 검사에는 오른쪽 흉선 영역의 503cm 크기의 질량과
오른쪽 후방 제7늑골 부위에 3cm 크기의 원형 질량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견들은 신생물이나 감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상부폐의 세기관지 혈관 표식의 경미한 증가가 관찰되었고, 이는 침윤성 과정과 관련될 수 있으며 왼쪽 횡격막이 경미하게 상승하였고 인접한 줄무늬 밀도가 있어 폐쇄성 폐렴과 일치합니다. 흉추에는 경미한 퇴행성 변화가 보입니다. 이전 검사와 비교했을 때 왼쪽 폐의 줄무늬 밀도가 폐 부종에서 폐쇄성 폐렴으로 변화한 양상을 보입니다. 환자의 지속적인 관리와 추가 검사, 가능한 경우 조직 검사를 고려하여 진단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영어로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영어로 학습이 됐기 때문에 한국어 답변보다는 좀 더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The patient is male with a history of radiological findings, including a right hilar mass, a mass overlying the right posterior seventh rib, and mild degenerative changes of the thoracic spine. There has been an evolution of pulmonary findings from possible mild pulmonary edema to increased right upper lung bronchovascular markings and persistent atelectasis on the left, indicating an ongoing pulmonary process. A pacemaker is in place with evidence of left hemidiaphragm elevation and no pleural effusion noted. 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페이스메이커도 이제 디텍션을 했던 게 조금 약간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그 영상에 대해서 의사가 아니라 환자한테 쉽게 설명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입력을 해봤습니다. 흉부 엑스레이를 살펴본 결과 폐에 있는 작은 공기 주머니 사이의 조직이 두꺼워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는 폐섬유증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폐의 탄력을 떨어뜨려 숨쉬기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폐렴과 같은 감염 징후는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심장이 약간 커 보이는데 이는 정상 범위에 가깝습니다. 심장 수술을 한 흔적도 확인되는데 이는 과거에 심장 우회 수술을 받으신 적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 밖에 폐에 물이 차 있거나 다른 급성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척추에는 나이가 들면서 흔히 발생하는 마모 현상이 조금 보입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그 환자의 현재 상황을 이제 그 마치 의사한테 물어보는 것처럼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증상을 설명해 달라고 하고 현재 환자의 체온이 38.3도 좀 굉장히 높다 이런 경우에는 뭐를 의심해 봐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뭐 급성 갈비뼈 골절의 경우 어떤 조치를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질문을 해봤을 때 그거에 급성 갈비뼈 골절 시 첫 번째로 적절한 통증 관리를 시행해야 합니다. 이는 환자가 깊게 숨을 쉬고 기침함으로써 폐렴과 같은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필요하다면 비마약성 진통제부터 시작하여 통증의 정도에 따라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호흡 운동을 장려하고 폐재 확장을 돕기 위해 호흡 치료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합병증의 조기 발견을 위해 흉부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폐렴 또는 기타 감염 의심 시 적절한 항생제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데모인데요. 제가 이제 보여드린 이유는 사실은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파운데이션 모델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여기를 베이스로 해서 좀 더 할 수 있는 게 더 많다라는 것들에 대한 컨셉처럼 부분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오늘 좀 데모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GenAI를 가지고 이제 의료 쪽에서 사용을 한다라 그러면은 뭐 가장 많이 사용을 할 게 어떤 거냐라는 이제 질문들에 대한 답변들이 이제 첫 번째는 그 환자의 어떤 예방에 대한 부분들로 우리가 환자들한테 뭐 운동을 잘하세요, 어떻게 하세요라기보다는 그 환자의 현재 상황에 맞는 적절한 이제 예방 조치들을 이제 가이드할 수 있겠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환자가 어떻게 앞으로 어떤 질환이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예측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환자가 병원에 자주 빈번하게 와야 되는 상황.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정신질환 같은 게 사실 그런 부분들이긴 할 텐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24시간 365일 계속 누군가가 이런 가이드를 해주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답변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솔루션들을 이제 개발하려고 하는 회사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WS는 이제 의료 형평성의 이제 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6천만 불, 한화로 이제 한 800억 정도의 어떤 규모의 이런 버짓을 지금 인베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마지막이 한 해가 될 텐데요. 뭐 국내에서도 한 4-5군데 정도의 그 고객사들이 이런 이제 버짓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총 한 25만 불 정도의 그 버짓을 받아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올해 한 6월 말, 그다음에 11월 말에 2 사이클이 지금 남아 있는데 혹시 이제 그 제가 청중 등에서 아니면 저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어플라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 AWS 헬스케어에 대한 솔루션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